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금부터 350년 정도 전입니다. 17세기죠. 1662년 3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8인승 마차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이었습니다. 파리 시내를 돌고 그리고 관통하는 5개의 노선을 갖췄고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마차라는 것만 빼면은 오늘날 버스와 똑같았습니다. 이 개념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빵세의 저자인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이었습니다. 파스칼의 천재성은 시대를 훌쩍 앞서던 거죠. 자동차는 8인승 승합마차보다도 100년 뒤에 나왔고요. 자전거는 200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귀족들의 탈 것을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혁신이었습니다. 35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짜 버스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사고를 갖고 있는 자칭 보수들이 들으면 또 무슨 무상타령이냐 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공짜 버스가 상식이 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범세계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휘발유 사용되면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배출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지구촌을 하나의 거대한 온실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습니다. 생태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 20, 30%가 넘는 저지대를 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 세계적인 약속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현하려면 자동차 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 수를 줄이려면 대중교통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즉 버스를 공짜로 운행한다는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무료 대중교통, 공짜 버스, 범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김남석 교수는 오늘 경향신문에 기고한 무료 대중교통은 상식이라고 하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대중교통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탈린시의 시장인 에드가 사비사르, 발음도 어렵습니다. 에드가 사비사르 시장, 기자들로부터 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됐지요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다른 도시들은 아직도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지 않지요? 라고 말입니다. 김상곤 경기지사 출마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를 들고 나오자 사방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공짜 타령이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김남석 교수의 이야기대로 무료 대중교통은 상식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무료 대중교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서민과 노령층이 어처구니 없는 자칭 보수들의 주장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김상곤 경기지사, 제가 갱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갱기로 들리시는 분들 있겠지만요, 경기로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철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자가 공감복지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학자 전효영 씨가 경향신문의 기관 칼럼을 보니까 정몽준의 공감복지란 말은 그야말로 이명박이 4대 강으로 전국토를 참전하고 유린하면서 녹색 성장이라는 말로 포장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라고 지적한 칼럼을 봤는데요, 동감입니다. 그야말로 수백 개의 작은 필지들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묶은 뒤에 다시 그 원래 땅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수천 가구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도심 재개발, 뉴타운 사업.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도시 재개발 현장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판자촌 철거 현장에서, 1980년대 사당동 등 합동 재개발 현장에서, 그리고 최근의 용산 참사 현장에서까지 숱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리고 대다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공감복지라는 말을 쓰려면 이런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복지라면, 공감복지라고 하는 정몽준의 말은 최소한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땅을 가진 사람이나 땅을 안 가진 사람이나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복지를 내세우면서 공간에 대한 약자의 권리를 도외시하고 추진되었던 용산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몽준이 공간복지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국토를 그야말로 공사장으로 만들어서 회복하는데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게 만들었던 4대강을 녹색 성장으로 포장했던 이명박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망언 프레이드 중에서요, 한두 개겠냐마는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의 망언, 최고의 망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이 유수택 망언에 대해서 정말 짧지만은 그야말로 삐약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1998년 3월 어느 날 저녁, 행정자치부 고위관리 몇몇과 출입기자 대여섯 명이 저녁을 함께했다. 화제는 당시 관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사 문제였다.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가 공약한 지역균형 인사가 화두였다. 자연히 호남 편중 인사가 도마에 올랐고, 광주 전남에 비해 전북은 상대적으로 뒷전이라느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 이때 한 관리가 나서서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 정권이 호남 정권이지 호북 정권이간디? 너무나 노골적인 지역 편중 발언에 격분한 한 기자가 거칠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녁 자리의 흥은 이내 깨지고 말았다. 비록 농담이라며 자리를 수습했지만 이 발언을 한 주인공은 지금의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탓으로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네, 유수택. 김종구 논설위원이 이 기술한 행정자치부에 공보관을 했던 양반입니다. 저 그때 아마 이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총리실을 출입하고 있었는데요. 총리실을 출입했던 당시의 공보관이 지금 경북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유수택이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되었어.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탓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망언을 내뱉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인간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호남 평정 인사가 문제가 되고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가 잡고 있고 전북이 소외되는 듯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이 정권이 호남 정권이지 호북 정권이 간디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양반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말을 바꿔 탄 사람일수록 심각한 자기 부정의 분열정적인 정상을 보이기 쉽습니다. 귀순자가 자기의 충성심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의 원래 출신이나 진영에 더욱 모질게 구는 모습도 종종 나타납니다. 뭐 하태 어쩌고 하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한때 주사파의 영도자였던 강철 김영환이 이런 인간들 전해가고 나서 김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과거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모질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귀순자의 충성심을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 심리의 패면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수택 최고위원도 바로 그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유수택.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서 공무원 퇴임 이후에도 한국소방검정공사,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재빨리 말을 갈아탔습니다. 예. 유 최고위원의 기민한 출세 전략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는 망언 전문가의 기질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증거 조작을 놓고 새누리당 안에서 음모론, 중국 후진국론 등 엉뚱한 주장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으나 유 최고위원의 발언은 억지와 궤변의 극치를 이룬다. 당시 저녁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그의 발언을 접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다. 갑자기 토하고 싶어졌다. 정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가장 승승장구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재빨리 말을 갈아탔어 이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됐던 유수택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의 햇볕정책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둥아리와 그 주둥아리를 놀리게 만들었던 그 뇌 정말 도대체 귀순하고 펜질하면은 저렇게 해야 출세하는 건지 이런 세상이 참 더럽다는 생각 듭니다. 갑자기 토하고 싶어지는 것은 비단 그 기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시카고 재즈님이 방송을 늘 듣기만 하고 항상 마음에 비친 것처럼 찜찜했는데 드디어 늦어진 이자까지 19자 입금했습니다. 라고 팟빵 팟캐스트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예, 한 구자는 출자금이고 나머지 9구자는 이자라고 생각해서 10구자로 조합원 가입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 게시판에 로니님이 어제 퀴즈 잘 찍고 3구자 정자고 왔다고 써주셨네요. 9층 전관. 9층, 9층이라는 게 뭐냐면요. 9층 전관이 뭐냐면은 지금, 국민TV 뉴스가 방송될, TV 스튜디오와 방송 제작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예, 개락은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멘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정한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이자 부동산 염장지르기 시리즈의 저자인 생선장수 정한영 작가의 부동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왜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내용이고요. 부동산에 대해 정한영 작가의 독특한 설명 방법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강연이어서 개인 질문도 가능하고요. 날짜는 3월 26일 수요일 19시, 즉 수요일 저녁 7시네요. 장소는 서울 5호선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영등포 중앙 새마을금고 건물 2층에 산다고 합니다. 참여 문의는 다음 카페 지주클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트 광고는 뭐 의견 광고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견을 광고하는데 유료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국민TV 사무국이 아니죠. 사업국에 전승배 간사, 성우정 간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계획을 하겠다면서 계획 대상에게 그 질문을 하는 어리석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노너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중국 책에 나오는데 노나라에서 이 공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려고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노나라를 계획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면서 계획의 대상들과 상의하겠다고 나서니까 어떤 현자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우 가죽과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여우와 양에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우에게 여우 가죽을 얻는 방법을 묻고 양에게 양고기 얻는 방법을 물으니 여우와 양은 그 상의를 들은 즉시 도망을 가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10년 동안 여우 가죽도 얻지를 못하고 양고기도 먹지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계획의 대상들에게 계획하는 방법을 묻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짝입니다. 정말로 규제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불타는 애국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번지수가 틀렸다는 오늘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 좀 청와대에서 좀 들어보세요. 듣든 안 듣든 우리 청취자부터 들어보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이충재 칼럼 꾸짖는 대통령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말로 곤욕을 치른 대통령은 없었다. 변호사답게 그는 달변이었다. 말에 거침이 없었고 언변은 화려했다. 자신감이 지나쳤던 걸까? 즉흥적인 연설이 늘었고 날선 말이 많아졌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져도 괜찮다. 임기 끝날 때쯤 그는 측근에게 토로했다.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자리와 듣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좋을수록 사고가 자주 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은 현장에서 들으면은 정말 감동스럽고 이해가 잘 됩니다만은 그야말로 위선과 그리고 위험에 길들여진 인간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천박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똥이라고 하면 천박하고 변이라고 하면은 용인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희한한 관습이 불러온 비극이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눌변에 가깝습니다. 단문단답형입니다. 단문단답. 왜냐고요? 말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강하면서도 내향적인 성격상 이유라고 이충재 논술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제된 언어구사 교육을 받은 때문으로 보인다고도 이충재 논술위원은 분석을 합니다. 의원 시절에는 촌철살인의 돌직구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촌철살인의 유명세? 돌직구? 이것도 뭐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뭐 하여튼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에 대해서만큼 언론이 호의적인 것은 없었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각하 방귀가 향기롭습니다 하는 식의 언론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못하는 말도 절제된 언어가 되는 것이고요. 무식한 말도 돌직구가 되는 겁니다. 뭐 대제는요. 참 나쁜 대통령, 나도 쏘고 국민도 쏘갔다. 이런 쉽고 단순한 말, 나쁘게 표현하면은 참 무식한 말이 그 뭐 특유의 어법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집권 2년차 들어서 박근혜의 화법 확 달라졌습니다. 격조가 떨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통일 대박은
대박을 치긴 했지만은 경솔하고 가볍다고 느낄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위선적인 수구 언론들은 더욱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대박이 뭐냐? 노무현처럼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대박 발언이 흥행을 거둬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 지난 2월 5일의 이야기죠. 천천히 한을 남기면 안 된다. 2월 25일 발언입니다.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3월 12일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압권은 지난 3월 1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였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자꾸 죽여가는 암덩어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제를 우리의 원수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쳐부술 원수로 한층 더 세졌습니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살벌하고 섬뜩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도 수구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김정일의 북한 체제의 표현 같았습니다. 거기서는 말만 나오면 원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불바다 이런 식의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의 발언이 거세지는 이유를 절박한 심정의 표출로 해석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조바심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규제만 개혁되면 금방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처럼 믿는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모든 규제가 암덩어리나 원수는 아니다. 나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재벌의 횡포를 막고 부의 집중을 견제하는 좋은 규제는 지키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그린벨트나 재건축 규제 완화로 덕볼 계층은 서민보다 땅 부자, 건물 부자다. 어제로 예정됐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며칠 늦어진 것도 좋은 규제가 더 많이 사라질 조짐인 것 같아 슬그머니 걱정된다.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정말 큰 사고 치는 겁니다. 여행수로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한순간 업적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제 몇백조 원의 예산을 굴리는 거대한 조직의 대한민국 무식하면 그야말로 대박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박근혜가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 원수는 국가정보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은 국정원 문제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허송세월 하다시피 하더니 올해는 백도부터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의혹으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박근혜 자신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번번이 국정원의 동력을 갉아먹고 부담만 지우고 있는데도 실책은 그냥 감싸는 게 바로 박근혜 아닙니까?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가 최고 정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는 눈을 감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1등 공신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진정 공직사회의 긴장을 불어넣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의 말은 때론 과격해질 필요도 있지만 반복되면 효과는 떨어지고 피로감만 높아질 뿐이다. 공자는 지도자를 말은 신중하지만 행동에서 민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능한 장관들을 갈아치우고 관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호석이 같은 무능한 장관 잘라버리고 남여정 같은 정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암덩어리 처부새들 원수는 적극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충재 논설위원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말을 듣는 국민들도 등달아서 꾸지람을 듣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
알았으면 한다고 부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최우수엘 원수 암덩어리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강한 말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리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게시판에 왕싸가지님이 중학교 교감쌤 김옥기님, 출자 먼저 하고 가입한 민호영님, 김금년님, 박지강님 네 분 가입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분이 가입하도록 중간에서 애를 쓰신 왕싸가지님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전 시간에 아직 한 분도 가입하지 않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의 서0320님, 그리고 산청군 차황면, 여기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경남 산청군 차황면, 여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움풍님, 저번까지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입 아직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 얘기했는데요. 구청 가면은, 그야말로 이른바, 제도권 바깥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칭 대한 언론으로서는 마음먹고 투자해서, 매일 1시간 뉴스 가능하도록 스튜디오도 꾸미고, 그리고 인력들도 스카웃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방송제작국장의 얘기로는 저희들에게 특종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매일 1시간씩 공정한 시각에서, 그리고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매일 1시간씩 보도하는 방송, TV 매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은 특종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종을 바라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떤 대한 언론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만이 할 수 있는 매일 뉴스 1시간. 아마 초창기에는 월화수목금 주 5일만 방송될 겁니다. 더 숙달되고 더 세련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이 보강되면 일주일 7일 뉴스 될 겁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시간만 뉴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성파와 마찬가지로 시간마다 뉴스 방송 될 거고요. 뉴스 관련 프로그램들, 다른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시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월 10,000원의, 부가세 포함하면 월 11,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해 주시면은 그런 언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한 언론,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시작됩니다. 이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고 어렵다고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간사들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그것도 전남 출신으로서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간의 입에서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의 햇볕 정책 때문에 간첩 증거 조작이 생겼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서술로 간첩 증거 조작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고 실타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 없어져야 할 법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봅시다.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다. 그러나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법 적용이라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내 편에서는 무시무시한 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편에는 훨씬 가벼운 잣대로 봐준다면 법치라고 부를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 적용 과정에서 또다시 법치주의를 농락하려는 모양이다. 증거조작 사건의 공범 노릇을 하고도 자성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축소 수사를 할 태세다. 이 정권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대통령은 5년이면 사라지지만은 조직은 영원한 겁니다. 검찰 이명박 때 그야말로 홀딱 벗고 개노릇하다가 그 등골을 맞이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명박에 충성한 인간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검찰 조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로 뭔가 좀 추스리는 듯 했으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냈습니다. 검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검찰은 증거조작 과정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를 구속하면서 보안법상 날조죄 대신에 형법상 모해증거 위조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날조죄와 모해증거 위조죄는 성격이 비슷하긴 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보안법은 특별법이고 형법은 일반법입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규정이 보안법에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안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두가 아는 원칙을 지금 외면해서 간첩죄로 증거 조작을 했던 유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그 증거를 조작했던 인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편파 수사예요. 국정은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은 왜 보안법 적용을 피했을까? 무엇보다 보안법 자체가 갖는 위력 때문일 터이다. 구속된 김 씨에게 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수가선상에 오르는 국정원 간부들은 물론 허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들도 보안법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에게는 엄청난 치욕이 아닐 수 없다. 형량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보안법상 날조죄는 날조 대상이 된 죄와 똑같은 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날조 대상이 된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반면 형법상 모해증거 위조죄는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다. 노골적인 봐주기 의도가 엿보이지 않는가? 그 재밌는 얘기네요. 보안법상 날조죄는 날조의 대상이 된 죄와 똑같은 행위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날조 대상이 된 간첩죄 법정형은 최고는 사형이고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7년 이상 유기징역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면은 날조한 대상자와 날조의 지시자들, 국정원, 그리고 날조를 묵과했던 검찰, 검사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봐주기 위해서 보안법 대신에 일반 형법의 모해증거 위조죄를 적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놓을 공소장에 주목하고자 한다고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증거 조작에 관련된 국정원 간부와 검사들에 대해서도 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보안법의 근위자로 인정받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황교안이도 자기가 직접 쓴 저서 국가보안법에서 미필적 고의, 즉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은 보안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도위조에 직접 관여한 인사들 뿐 아니라 위조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는 이들까지 날조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황교안의 논리만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검찰은 보안법의 칼날을 스스로에게 겨누지 않는 한 어떤 수사 결과도 신뢰받기 어려운 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황교안 역시
자칭 보안법 전문가로서 또는 장관으로서 소신을 지키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 지난 1년은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박근혜를 부정당선시킨 그 스캔들로 1년 떠들썩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온갖 사건을 만들어내더니 올해는 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남자준을 즉시 자르십시오. 목을 치십시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서 방금 조합원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까지 하신 태평이님 감사드립니다. 문영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이 문영린 보수교육감에 져서 수천 건을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서 서울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들의 기부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을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교육의 100년 대계를 담당한다는 교육청이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가벼이 넘길 일 아닙니다. 교육청의 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될 경우에요, 문영린 교육감은 마땅히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예, 문영린은 육사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은 문 교육감에 져서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를 204만 7,500원어치 구입해 지난해 9월 24일 열린 사부동행 프로젝트라는 행사에서 학부모 315명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문 교육감은 이날 행사에 강사로 나와 유아기 행복교육 가정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진흥원의 교육감 져서 무료 배포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진흥원은 같은 달 13일과 28일에도 유아가족 체험교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부모 150명에게 문 교육감이 기획한 단행본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 책배소 이야기를 한 세트씩 나눠줬다. 이쯤 되면 진흥원은 유아교육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문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선거대책본부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진흥원 측은 도덕 인성교육 자료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문 교육감의 저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책을 정한 것일 뿐 교육청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 중에서 하필이면 선거에 나갈 현직 교육감의 책을 골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의 해명은 똑같습니다. 아니 뭐 전문가로서 골랐을 뿐이지 문용린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뿐입니까? 더욱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은 문용린의 해명입니다.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설득력 없습니다. 문용린, 이런 사람이 보수가 내놓은 교육감이라는 자체가 쪽팔립니다. 예. 나라의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